지금 시험 4주를 앞둔 이 시점에서 그대로 실천해서 다 지키기만 하면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적 반드시 거둘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이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아이들 지도하면서 그 노하우를 농축하고 축적해가지고 만들어낸 최종적인 결과물이야.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쌤이 준비한 주제는 뭐냐, 시험 기간 딱 초입인 만큼 내신 한 달 전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면 내신 대비 외 다른 공부는 과감하게 중단하라 야. 지금 내신 약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이지, 지금 정도가 됐으면 내신 대비 외 다른 공부는 과감하게 중단하고 내신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돼. 간혹 친구들 중에 저는 시험 공부 한 2, 3주만 해도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너네들 전교 1등이니 혹시? 나 2, 3주만 해도 전교 1등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절대 2, 3주만 해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최소 한 달은 시험 공부에만 올인한다고 생각해야 돼.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어. 뭐 예를 들어 중학생이야? 쌤 저는 중학생인데 중학교 어차피 내신은 나중에 대학교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래도 선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냥 적당히 하다 2, 3주만 하고 시험 보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있는데, 쌤이 오늘 좀 뜨끔하게 한마디 해줄게.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애초에 나중에 시험을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 시험 못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위권 마인드야. 기본적으로 시험 잘 보는 최상위권 친구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게 당장 내가 눈앞에 있는 시험이 대학교에 영향이 있든 없든 떠나서 나는 무조건 항상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친구들이고, 중학교 시험이라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최고의 성적을 거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어. 이게 왜 중요한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너네들이 지금 고1인데 지금 시험 기간인데 시험 공부 안 하고 딴 거 하고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애초에 그러고 있는 친구 없을 거라고 쌤은 믿는다.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간혹 그럴 수 있는데,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왜 선행이든 뭐든 다른 거 멈추고 내신 준비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줄게. 중학교건 고등학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중에 잘 하려면은 한 번이라도 최상위권을 찍어보는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이야. 보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듯이 최상위권, 상위권의 성적도 받아본 놈이 받을 수 있는 거야. 내가 항상 중위권 성적을 받고 있었는데 선행 아무리 많이 해놓는다고 해가지고 그때 가서 상위권으로 절대 못 올라가.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중학생이지만 선행 많이 안 했지만 최상위권 찍어본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최상위권 가는지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안 했어도 그 학년, 그 학기가 되면은 알아서 그 최상위권 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돼 있어. 어떻게 하면 최상위권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고 있고 본인이 그 경험했던 거를 놓치기 싫어가지고 알아서 그 위치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쌤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시험 4주를 앞둔 이 시점에서 설령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다른 거 잠시 다 과감하게 멈추고 이번 내신 시험에서 내가 전교 30등이었어. 그럼 전교 10등 안에 드는 거 목표로 해본다. 전교 만약에 50등이었어. 그럼 전교 20등 안에 목표로 드는 거 해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내신에 올인해서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적을 거둬보는 거에 무조건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일단 하고 싶어. 두 번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오늘 당장 시험 대비 계획을 세워라 야. 오늘 쌤 얘기를 듣고 당장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시험 대비 계획을 세워야 돼. 적어도 시험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선택이 아니라 시험 대비 계획을 세우는 건 필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 왜냐? 혹시라도 저는 시험 계획 안 세워도 그냥 공부 잘 하는데요? 아니면 혹은 저는 계획 세워도 어차피 계획대로 안 되던데요? 시험 계획 꼭 세워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할게. 시험 계획 세우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적어도 너네들이 시험 정말 잘 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왜냐? 시험은 최소 5과목에서 많으면 7, 8과목까지 보지, 그치? 근데 시험 잘 본다는 건 뭐야? 한두 과목만 잘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과목을 다 잘 봐야지 시험 잘 보는 거야. 그러려면은 이 모든 과목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험 보는 과목대로 빠짐없이 꼼꼼하게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첫 번째, 시험 보는 과목 자체가 애초에 최소 5개에서 7개야. 그리고 한 과목 내에서도 공부해야 할 자료가 최소 2개에서 3개, 많으면 4, 5개까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한 자료 내에서도 단원이 보통 한 4, 5개가 되지. 그리고 이 4, 5개의 단원에 대해서 한 번만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2, 3번 이상, 많으면 4, 5번 이상 반복 학습을 해야 돼. 그럼 이거를 단순히 곱해보잖아? 과목 수, 그 안에 있는 자료 수, 그 안에 있는 단원 수, 그 안에 있는 복습 횟수까지 곱하면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너희들이 빠짐없이 해야 할 것이 최소 60개에서 많으면 200개 이상이 돼.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단순히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빠짐없이 공부하고 복습까지 해낸다? 이건 애초에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 있지. 선생님 저는 근데 계획 세워도 어차피 계획대로 안 되던데요? 그럼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한테 쌤이 얘기해줄게. 계획은 계획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야. 그게 엄청난 착각이야.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해야 할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체크하면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야. 해야 될 것들을 일단 적고 체크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야지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이 해야 될 것 정리한 것들을 최대한 다 끝내기 위해서 내가 당장 이번 주에 오늘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과 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지만 내가 그 계획한 거에 근접하게 가까이라도 가는 거지, 애초에 이 기준이라는 게 없으면은 그 언저리까지도 못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계획 도대체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너희들 혹시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쌤들이 요번 달에 기적의 서울대 쌍둥이 공부법이라고 해가지고 공부법 책을 요번에 낸 게 있어. 지금까지 쌤들이 맨날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멘토링 하면서 얘기했던 것들 쫙 정리해가지고 낸 책인데, 쌤이 이 얘기 왜 하냐, 거기에 내신 대비 이쪽 파트 보면은 시험 대비 계획 세우는 방법에서 그 파트가 있어. 쌤이 거기에 되게 자세하게 시험 공부 계획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거든. 책 안 사도 되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은 잠깐 서점 들려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봐봐. 왜냐, 쌤이 오늘 시험 대비 계획 세우는 거 알려줄 건데 거기 훨씬 더 자세히 적혀있기 때문에 한번 봤으면 좋겠어가지고 쌤이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보고 계획 세웠으면 좋겠다. 계획 세우는 거는 크게 4가지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는 투두 리스트 작성, 두 번째는 주차별 계획 수립, 세 번째는 주간 스케줄 정리, 네 번째는 일별 계획 수립.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뭐가 이렇게 많고 복잡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계획 세우는 방법은 진짜 너희들 어디 가서도 들어본 적 없고 못 듣는, 선생님이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아이들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그 노하우를 농축하고 축적해가지고 만들어낸 최종적인 결과물이야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법 책에는 초인류가 계획 세우는 법이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붙여놨는데, 계획을 단순히 그냥 계획 세우면 된다가 아니라 계획도 잘 세우는 게 중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 실제 내가 목표한 걸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방식이고, 이게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고 하나하나 들어보면 되게 쉽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초인류 수준의 계획이 만들어져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오늘 쌤이 하나씩 알려줄게. 첫 번째는 투두 리스트 작성. 계획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해야 할 것을 언제 할지 정하는 게 바로 계획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해야 할 것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그게 바로 투두 리스트를 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말 그대로 요번 시험 기간 동안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한 페이지에다가 모두 다 적어보는 거야. 해야 할 것을 한 페이지에 적어놓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었는지 내가 까먹어. 기억하기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을 A4 용지 한 페이지에 모두 다 정리해 놓는 거야. 근데 정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쪽에는 수학,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이렇게 과목을 적고, 그 과목 옆에는 그 과목별로 해야 될 자료를 하나씩 적는 거야. 교과서, 프린트, 부교재, 학원 자료, 아니면 참고서, 이런 것들 해야 될 거 적는 거야. 적고 그 자료 옆에는 시험 범위를 적는데, 시험 범위를 적을 때 단순히 1에서 3단원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소단원 단위로 나눠서 적어. 1단원, 2단원, 3단원. 또는 만약에 1-1단원부터 2-1단원까지가 시험 범위였다 그러면은 그냥 1에서 2-1 이렇게 적지 말고 1-1, 1-2, 1-3, 2-1 이렇게 소단원 단위로 나눠서 적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2가지가 있어.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투두리스트 작성할 때는 반드시 필수 학습 자료는 절대 빠져서는 안 돼. 필수 학습 자료라고 하면 뭐냐면 학교에서 쓰는 자료들이야. 교과서, 선생님 나눠주는 프린트, 그 다음에 학교에서 혹시 부교재 쓰는 거 있으면 부교재. 이거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 간혹 학교에서 하는 거 소홀히 하고 그냥 학원에서 주는 자료만으로 시험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서 쌤이 하는 얘기인데, 학교에서 하는 자료는 시험 나올 확률 가장 높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게 가장 위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학원 자료 이런 건 그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쌤이 얘기했었는데, 시험 범위를 적을 때 단순히 처음부터 끝 이렇게 범위 뭐 1에서 70페이지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소단원 단위로 나눠서 적으라고 했어. 이유는 뭐냐면, 이 투두 리스트라는 것은 단순히 한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공부하면서 실제로 동그라미 하면서 체크할 거기 때문이야. 왜냐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실제로 다 체크하기 위해서 계획 세운다 했잖아. 체크를 여기다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네가 1에서 3단원 이렇게 써놨다고 해봐. 근데 하루 공부할 때 한 번에 다 끝내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통으로 써놓으면 이걸 체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보통 한 소단원 단위 정도로 나눠서 쓰면 좋고, 만약에 1에서 70페이지다 그럼 페이지 나눠서 쓰면 돼. 1에서 10페이지, 11에서 20페이지 이런 식으로 적당한 단위로 나눠서 체크할 수 있게끔 쓰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투두리스트 끝. 그러면 뭐냐? 여기 있는 투두리스트만 빠짐없이 다 완벽하게 하면 나 시험 잘 볼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야. 두 번째 단계는 투두리스트 작성이 끝났으면 이제 이거를 언제 할지 적는 단계로 넘어가. 그래서 당장 나 오늘 뭐 해야 될 건데 나오는 게 최종 결과물이야. 근데 투두리스트는
엄청 많은데 당장 오늘 뭐 해야 될지 결정하려고 하면 어때? 막연하지, 그치? 너무 막막하고 어려워,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쉽게 해주는 중간 징검다리로 하나 세우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주차별 학습 계획이야. 주차별 학습 계획. 너희들이 이번 한 달 동안 해야 될 거 가지고 하루 단위로 오늘 뭐 해야 될지 정하는 건 어렵지만 이거를 크게 4등분 해가지고 이번 1주차에 뭐 할지 2주차에 뭐 할지 세우는 거는 훨씬 쉬워. 쌤이 좀 예시를 들어줄게. 주차별 학습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세로로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돼 있고 요 가로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과목 적분칸이 돼 있는데 그럼 뭘 하면 되냐면 아까 전에 투두 리스트에 과목별로 해야 될 거 다 정리해놨잖아, 그치? 주차별 학습 계획에는 그 해야 될 거, 국어에서 해야 될 거 정해져 있는 걸 요거를 4등분 해가지고 나눠서 여기 쓰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해서 국어 주차별로 해야 될 거 쓰고 수학 주차별로 해야 될 거 쓰고 영어 주차별로 해야 될 거 쓰고 사회 쓰고 과학 쓰고 요거를 다 쓰고 나면은 1주차에 과목별로 해야 될 게 쫙 나오게 되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정해지는 게 바로 이번 주에 내가 끝내야 될 게 되는 거야. 이번 주에 내가 얼만큼 해야 되는지 원래 막연했잖아, 그치? 근데 주차별 계획을 쓰고 나면 이번 주 내가 끝내야 될 게 명확하게 정리가 돼. 근데 주차별 학습 계획 세울 때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시험 자료는 절대 한 번 보고 시험 봐서는 절대 잘 볼 수가 없고 시험 잘 보려면 최소 3번 해서 진짜 최상위권 하려면 최소 5번 이상 반복해서 봐야 된다 라고 쌤이 항상 얘기했었어. 그렇듯이 이 투두 리스트에서 아까 전에 해야 될 거 이렇게 적었었잖아. 이거 한 번 체크하고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반복해서 최소 3번 이상 반복해서 봐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주차별 계획 세울 때도 단순히 해야 될 거 1회독 기준으로 4등분 하는 게 아니라 복습 계획이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돼. 그래서 가령 1주차, 2주차까지 해서 1회독을 마치고 3주차 때는 2회독하고 마지막 주에 3회독 한다. 대략 요런 느낌으로 해서 복습 계획 기준으로 주차별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요번 주에 해야 될 게 정해졌잖아.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요일별로 뭘 할지를 정하는 걸로 넘어가게 돼.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주차별 계획 가지고 단순히 그냥 월요일에 뭐 해야지 화요일에 뭐 해야지 이렇게 정하잖아? 그럼 이 계획이 현실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왜냐? 너희들이 단순히 학교만 갔다 다 자습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학원이라던가 다른 고정 스케줄이 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요거를 요일별로 계획을 나누기 전에 해야 되는 한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게 계획 세우는 거의 3번째 단계인 주간 스케줄 정리라는 거야. 주간 스케줄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가로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돼 있고 세로로는 오전 6시부터 해서 1시간 단위로 6시, 7시, 8시, 9시 해가 쭈쭈쭈쭈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다가 뭘 하냐면 너희들 의지와 관계없이 애초에 그냥 정해져 있는 고정 스케줄 있지.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이동 시간, 뭐 식사 시간 이런 것도 있지. 요거 다 표시를 해놔. 뭐 8시부터 12시까지 학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뭐 1시부터 4시까지 또 학교, 7시부터 뭐 10시까지 또 학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정 스케줄을 모두 다 거기다가 기록을 해. 표시를 하고 나면 하루 시간표 중에서 남는 시간들이 있을 거야. 이 남는 시간들을 뭐라 부르냐? 가용 시간이라고 불러. 고정 스케줄 표시하고 나면 요일별로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시간이 얼만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돼.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서야 월요일에 뭐 할지, 뭐를 얼만큼 할지, 화요일에 뭐를 얼만큼 할지를 현실성 있게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스케줄을 세워놨기 때문에 너희들 막 그런 거 있잖아. 수학학원 가기 전날 수학 숙제 막 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가지고 실제로 요일별로 어떤 과목을 해야 될지까지 같이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3번째 주간 스케줄을 정하고 주간 스케줄표를 채워본 다음에 요일별로 가용 시간을 고려해서 마지막 4번째 단계인 일별 학습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일별 학습 계획 보면 그냥 월요일에 뭐 하는지 그냥 칸 나눠져 있는 거거든. 거기다 이제 해야 될 거 쓰면 돼. 국어는 자습서 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한다. 아니면 뭐 자습서 뭐 1단원, 2단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번에 시험 계획 전체를 달성하기 위해 오늘 해야 될 게 정해지는 거다. 그래서 쌤이 요거 이렇게 좀 단계로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보면 어렵지 않았지, 그치?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거를 하루하루 실천하기만 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많던 투두리스트가 한 달이 지났을 때는 빠짐없이 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야. 그리고 나면 너희들의 시험 점수가 비약적으로 성적이 상승되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야. 3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필수 학습 자료는 반드시 외울 만큼 5번 이상 반복해라. 어느 수준으로? 옆에서 친구가 물어보면 술술 설명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하라는 게 3번째 포인트야. 이건 뭐냐? 쌤이 아까 전에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얘기하면서도 계속 강조하는 건데 시험 정말 잘 보고 싶은 학생들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거야. 필수 학습 자료는 반드시 5번 이상 외울 만큼 반복해서 공부해야 돼. 시험 잘 보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빠짐없이 완벽하게 그냥 알고 있으면 시험 잘 볼 수밖에 없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그게 어떻게 가능해질까? 알 때까지 반복해서 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만약에 요번에 시험 과목이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그 영화 안에 있는 디테일한 내용들 가지고 선생님이 시험을 낸다는 거야, 만약에. 그럼 이거 시험 잘 보면 어떻게 됐어? 해리포터 안에 있는 내용들 빠짐없이 다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겠지, 그치?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일단 시험 공부하려면 어떻게 했어? 영화 한번 보겠지, 그치? 근데 너네가 영화 한번 딱 보면은 큰 줄거리
덩어리는 다 기억이 날 수 있지만 거기 안에 있는 세세한 내용까지 다 기억할 수 있어? 절대 다 기억 못해. 특히 당장 그 본 당일에도 그 디테일들이 하나하나 모두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며칠 지나고 일주일, 2주일 지난다고 생각해보면 더 기억 안 난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2번 보고 3번 보고 한 5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처음에 생각나지 않았던 디테일들이 기억이 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뭐 어떻게 돼? 너희들 좋아하는 영화 여러 번 보면은 뭐 나중에 막 그 대사까지 막 다 외우잖아. 그치? 그 수준이 되는 거야. 시험 공부하는 것도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교과서 보고 프린트 볼 때도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이해한다는 생각을 쭉 보는데 보고 나서 다시 2번 보고 3번 보고 5번 보는 거야. 외워질 때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한 5번 보는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되냐? 너희들이 마치 영화 한 5번 볼 때처럼 5번 교과서 볼 때 되잖아?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 읽고 있는 그 다음 내용 뭐가 있는지 다 떠올라. 그 수준이 되게 돼 있어.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만약에 뭐 내용 물어보잖아? 그럼 술술 설명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돼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나면 시험 잘 보는 거야, 그냥.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아니 선생님 한두 번 보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5번을 봐요? 시간 없는데. 이런 얘기 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줄게. 그렇기 때문에 시험 기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쓸데없는 거 여러 개 보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해. 너희들 막 학원 다니고 하니까 학원에서도 막 숙제 왕창 나오고 막 할 거 아니야, 그치? 쌤도 여기 학원 운영하고 있고 너도 지금 학원 다니고 있지만 학원에서 주는 자료보다 학교에서 주는 자료가 훨씬 중요해. 특히 암기 과목, 사회과학 이런 것들. 그래서 학교에서 주는 자료, 교과서, 프린트, 그 다음 부교재 있으면 부교재 등등 해가지고 학교에서 쓰는 자료, 이게 필수학습 자료고, 다른 거 학원에서 하는 거 하나도 안 해도 여기 있는 거 5번 반복하면서 달달 외울 정도로 하잖아? 그럼 선생님 장담하는데 시험 무조건 잘 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쌤이 이거 오늘 얘기하는데 요 얘기를 작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쌤이 유튜브에서 했던 적이 있거든? 근데 실제 우리 지금 학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그 얘기를 듣고 8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대로 실천을 한 거야. 이 친구가 원래 1학기 때까지만 해도 내신 성적이 평균 80점대였거든? 그 친구가 쌤이 얘기해준 거 그대로 실천하고 나서 그 학기 중간고사 때 한 과목 빼고 올백 받았어. 쌤이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 쌤이 얘기해줬던 원칙들 그냥 그대로 실천해서 다 지키기만 하면은 진짜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적 반드시 거둘 수 있을 거야. 오늘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거 꼭 실천해가지고 이번 시험 좋은 결과 거뒀으면 좋겠다.